증인 이진우에 대한 신문을 하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이진우. 주신문 하십시오. 네, 증인신문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요즘 계신 우리 국회 변호인 여러분, 저도 지금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증거인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진행되고 있고, 또 저에 대한 조서에 대한 동의 여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는 이와 관련돼서 저의 변호사와 상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의해서 조만간 결정한 예정인데, 지금 제가 형사소송법에 의거해서 공소 제기된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인 건 제가 알지만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는 것을 양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그거는 모르고 그 부분도 좀 제가 답변 드리는 건 제한됩니다. 그 부분도 좀 답변 드리기가 좀 제한이 됩니다. 그 부분도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두 번째 전화에서 대통령이 아직도 못 들어갔냐고 물었습니까? 또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주신문 남는 부분 추후에 재주신문 때 혹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6분 남겨놓으세요. 예, 신문 30분 하십시오.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맞죠? 그 부분도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계엄 당시에 수방사령관이었죠? 네. 예. 증인의 병력 투입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죠? 이 부분은 좀 재판관님, 이 부분은 좀 설명하세요. 12월 3일 날 대통령님께서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실 그 직전에 장관님께서 미리 부대에 좀 가서 대기해라. 무슨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듣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국민의 대표이시고 국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이 또 저 개인적으로는 알기론 검찰총장님까지 하셔서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아마 전문가 아니신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또 전 세계,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위법이다, 위헌이다라는 생각을 하등에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적법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그거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군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님이 국민 담화를 한다는 것은 전략 지침입니다.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지만 군인들한테는 상황 인식을 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기서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대통령님께서 탄핵 얘기를 하시면서 사법 기능이 정상화가 안 되고 또 행정 기능이 정상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통합방위해서 비상사태와 관련돼서 서울에서 임무 수행하다 보니까 5개 법령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비상사태와 관련돼 있는 건 통합방위, 민방위법, 예비군 기본법, 그 다음에 계엄법, 그 다음에 충무사태입니다. 이 5가지를 항상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 하면은 무슨 상황인지 압니다. 계엄령에 이런 문구가 있는 게 기억이 알고 있었어요. 어떤 여러 가지 교란적인 이유로 그 행정과 사법 기능이 어떤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계엄령이 선포되는 조건이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위법은 아니면서 이게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이해를 했습니다. 증인은 계엄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예하 부대를 국회에 출동시켰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무력을 행사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다른 불법 행위를 저지르도록 지시한 바 없죠? 없습니다. 자, 증인은 2024년 12월 6일 계엄 이틀 후에 김병주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김병주 TV에 출연한 바 있죠? 그렇습니다. 예, 김병주 국회의원이 먼저 인터뷰하자고 한 것인가요? 그것보다는 저희 부하들이 그 전에 아마 특전사령관이 아침에 그 부분에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상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근데 나중에는 우리 특전사령관님께서 부하들에게 굉장히 미안해서 내가
꼭 이거 얘기해야 된다 하시면서 본인은 알아서 하시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 부하들이 우리 수방사에 그때 들어갔던 부대 우리 부하들의 입장에서 지휘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명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밖에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저 사령관님께서 책임지시고 하셔야 됩니다 해서 그때 동의했습니다. 정의는 김명주에게 인터뷰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뭐 질의사항이라든지 답변할 내용 그런 건 상의한 사실이 없죠? 전혀 없습니다. 예. 증인 헌법도 아시나요? 군과 관련된 부분만 좀 알고 있습니다. 네, 헌법 5조 2항에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헌법에 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나요? 있습니다. 증인신문은 경험한 사실에 대해 해야 되는데 지금 평가적인 의견이나 지식 차원을 묻고 있습니다. 헌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걸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 신문하십시오. 이 정치적 중립성 규정이 헌법에 들어간 건 과거에도 증인과 같은 불행한 군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좋고요. 변호사님께서 불행한 군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상황은 그렇습니다. 근데 불행한 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본인은 이 부분도 나중에 우리 재판관님께서 이 부분에서 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왜 그날 투입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거에 주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입장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불행하다고 표현하시는 건 좀 과하시고 그건 굉장히 저한테 군부 입은 사람한테 대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증인께서 처하신 상황이 불행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쁜 의미로 쓴 것은 아닙니다. 피청구인에게 정치적으로 증인뿐만 아니라 많은 군인들이 이용당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요? 경험한 사실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적극 의견을 묻는데 이 점은 분명히 지적을 해 주십시오. 개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계속 가치관을 지금 내뱉으라고 좀 강요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정확하게 경험한 사실만 묻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앉으십시오. 마지막 질문 때 그 상황 속에서 증인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것은 경험이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사람이 결심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생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 제 시간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말씀 한번 해주시죠. 국회를 대표하시는 분들과 또 대통령님 다 계시는데 저는 군인입니다. 군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있었고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의 역할은 저를 통해서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우리 후배 장병들이 좋은 선례가 되고 모범이 되고 그들의 어떤 가치관이 정립되기를 바라는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군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또 삼성장군까지 돼가지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고 생각했을 때 그 잘못된 풍토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 생각하고 오만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결심을 했었습니다. 3월 30일인가 서울 상공 북쪽에서 피와 식별이 되지 않는 UAV가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 예하 방공부대의 TOD가 잡았는데 제가 그때 밖에서 전술 토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UAV가 와 있는데 이 위치와 거리, 방향상으로 봤을 때 2분 30초 아니면 대통령 계시는 특정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어떡할까요?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제 밑에 제대의 지휘관들 다 있었지만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제 전화 통화에서 답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전화라고 했습니다. 격추시키라고 그랬고 제가 당시 곧바로 비화폰으로 합참의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영상 사진을 보내라서 제가 보니까 이건 UAV 맞습니다. 2분 뒤면 대통령 계신 쪽으로 날아옵니다. 교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합참의장님께서 잠시만 대기해라. 이거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하신 뒤에 한 2분 정도 뒤인가 저희 수방사에 통제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은 아군 UAV였습니다. 그 2분 상황이었지만 격추시키라고 말할 때 저는 모든 걸 다 내놨습니다. 군인이 항상 영광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은 사라질 수 있고 나갈 수 있겠다. 근데 어떤 모습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3일 국회로 출동하라고 그랬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나가게 됐던 이유도 제가 책임지려면 제가 먼저 보고 판단해서 임무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까지 가보진 못했지만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됐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앞서 불행한 군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안 불행한 군인이 무엇인지 제가 묻고 싶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어떤 한 가지 사건에 어떤 위협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위협 또 뭔지도 모르는 비상이 걸렸을 때 이거저거 다 따지면서
법적인 거 다 따지면서 나중에 합니까? 그건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게 행복한 거고 그 행복한 군인인가?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위에 계신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제가 어떤 경우에 이 자리에 있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도 굉장히 반성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한 진술은 제 공소 제기와 관련돼서 대부분 답변은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의 재판에서는 군인답게 그다음에 담대하게 하나하나 오늘 하신 얘기들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진술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물어보는데요. 증인이 그날 정신이 없었던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대통령한테 전화를 몇 통 받았는지는 기억을 못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 부관을 통해서 몇 번이라는 얘기를 부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부관이 몇 번이라 그랬습니까? 부관이 3번이라고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이 끌어서라도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을. 답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네. 그런 대통령이 만약에 지시를 했다는다면은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지시이기 때문에 네. 기억이 안 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예. 기억나는 게 있고 예. 근데 그건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가정적으로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진짜 지시가 있었다는다면은 증인이 그 상황에서 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계엄 중이니까 그렇게 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지금 우리가 진입도 불가능하고 물리적으로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답도 안 하고 그냥 끊어버렸겠습니까? 무시할 것 같고 무시한다고요? 대통령이 말하는 건들.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 그다음에 대통령님께서 아마 인지하고 계신 건 저희가 총을 안 들고 들어갔다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다음에 병력이 지금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는 아마 대통령께서 어디까지 정확하게 인지하신지 모르지만 제가 드렸던 기억에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전화 오시면. 근데 제가 오는 전화 모든 계엄사령관 또 장관 계속 전화가 엄청 옵니다. 총이 없이 병력이 맨몸으로 들어갔고 그것도 지금 진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저랑 통화한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께도 그렇게 말을 했겠네요? 그렇게 최초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설명을 그렇게 했으면은 네. 대통령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끊어내라는 전화가 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탄핵 사건이 다른 범죄 형사 사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실제 어떤 일어난 일, 예를 들면 정치인들을 체포했다든지 또 누구를 끌어냈다든지 어떤 그런 비위 내지는 이런 어떤 일들이 실제 발생을 했고 또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그 일을 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이것이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건지 누가 지시를 했고 이렇게 보통 수사나 재판에서 얘기가 되는데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저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훌륭한 그 장군들의 진술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제가 말을 섞고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아까도 전반적으로 나온 그런 얘기의 취지는 분이 수방사가 거의 몇 사람 한 10몇 명 정도가 국회에 겨우 진입을 했고 총기도 휴대하지 않고 이렇게 있었는데 또 그런 상황을 제게 다 알려줬다고 하는데 제가 그 4인 1조로 해서 사실 한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경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의사당 본관에도 그게 7층짜리 건물인데 그 안에도 수백 명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본관에 위치해서 질서 유지하라는 특전사 요원들도 이제 불 꺼진 쪽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가 소화기 공격을 받고 또 다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처음에 14명, 나중에 군 철수 지시하고 계엄 해제 나고 군 철수 지시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물론 사람들마다 자기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자기 기억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를 대통령으로서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은 아마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